여기가 좀 어려워. 너네들 알겠지? 조건부 확률이 확통에서는 처음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부 확률 54페이지고요. 자, 여기 유형이 11개 있어요. 그 11개 유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너네 교재 여기 대표 문제 풀이 과정 다 안 들어가 있지? 알겠지? 자, 여기 하나하나 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로 가시죠. 자, 첫 번째 유형 1번부터 보세요. 자, 두 사건의 A, B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자, 이거는 단순히 조건부 확률에 대한 그 계산 연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사건 A, B에 대하여 1번부터 갈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A1 확률이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자, B1 확률이 자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요. A가 아니면서 동시에 B가 아닐 확률도 5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궁금한 건 뭡니까? 라고 따졌을 때 자, A1 가정하에 B1 확률 됐죠? 구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공식 같은 걸 조금 아셔야 되잖아. 그러면 봐봐. 내가 원하는 거는 결국엔 이 확률을 구하는 것인데 이 확률의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외워야 된다고 일단. 이게 약간 분모처럼 들어가는 거야. 분의 교집합이야. 괜찮죠? 됐어? 그럼 네가 이 중에서 모르는 게 뭐니? 이거 모르죠. 교집합. 이해돼? A는 나와 있고요.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모르잖아. 그럼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어디서 구할 수 있어? 합집합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잖아. 그치? A 확률에다가 B 확률을 더하시고 뭘 빼죠? A면서 동시에 B 확률을 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 구조가 얘 나와 있고요. 자, 5분의 1. 얘도 나와 있어요. 2분의 1. 두 개를 더하면 될 것 같고. 내가 궁금한 건 이거고요. 뭘 몰라요? 얘를 모르죠. 근데 쟤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법칙 쓰면 될 것 같아? 그렇죠. 드모르간이죠. 자, 따라서 저 부분이 드모르간 법칙에 따라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로 읽어져요.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합집합에 대한 확률이니까 여집합의 확률이 5분의 1이라면 이건 여사건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자, 따라서 A 합집합 B의 확률은 1에서 A 이게 아닐 확률인 5분의 1을 갖다가 빼시면 돼요. 이렇게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지금 요 부분. 자, 따라서 5분의 3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5분의 3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 알겠지? 느낌 괜찮을까? 아,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5분의 3인 거죠. 이렇게 빼기 자, P의 A 교집합 P. 내가 원하는 건 이거. 그치? 자, 따라서 A 교집합 B의 확률이 계산해서 싹 넘기면 돼요. 됐죠? 계산하기 짜증나. 얘 먼저 넘어가면 5분의 2인데 5분의 2에서 2분의 1 빼는 거예요. 네. 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이게 넘어가는 거니까 10분의 1이죠. 오케이. 아, 느낌 괜찮지? 부딪혔어요. 어디에 부딪혔어? 손에. 네 스스로 뭐야 이거 무슨 시행이야? 아니 이런. 국립시행 맞아? 아니 손 올리다가 부딪혔어요. 자기 몸을 통제를 못한. 진짜 어디까지 계산했어? 스패닉 뭐야? 교집합 구했죠. 원하는 목적은 뭐였죠? 이거였죠. 이해됩니까? 자, 최종 정답은 자 5분의 그렇죠 1분의 자 10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따라서 약분 되니까 분자 분모잖아요. 분모 분자잖아요. 그죠? 2분의 이렇게 들어.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1번. 뭐 별다른 건 없죠. 그냥 정의를 잘 아시면 되고 이걸 이렇게 구한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공식 중요하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기본적인 공식이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야, 이건 진짜 쉽다. 아까 했지 이거. 강릉, 담양, 남학생, 여학생 표를 주잖아요. 이 너무 쉬워. 이 표를 주는 조건부 확률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남, 여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강릉 같냐, 담양 같냐,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 상태에서 19, 15. 자, 여기는 11, 15. 자, 총계가 30, 30이고요. 여기는 26이고, 여기는 34.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러면 총계가 더해서 60. 딱 맞죠? 자, 물어보는 게 뭡니까? 잘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이야. 이 학생 중에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여학생일 때 그 학생이 담양을 선호할 확률. 그럼 전체 집합이 어떻게 줄어든 거지? 여학생으로 줄어든 거지. 따라서 여학생 26명 중에 담양을 선호하는 거니까 15로 계산이 들어가야 돼. 별다른 거 아니죠. 따라서 26분의 15가 정답입니다.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풀어야 되는 거는 문장제 문제. 알겠지? 이런 건 쉬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잘.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구조 이해하시고. 자, 3번 볼게요. 자,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곱셈 정리 외우시라고 했죠, 제가. 자, 문제 볼게요. 자,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3개. 자, 지금 보니까 이거 2번이고, 자, 3번 이쪽에다 볼게요. 자,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몇 개야? 3개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내는 겁니다. 2번. 자, 2번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갖다가 구하세요. 일단 사건부터 조금 정의할게요. 이거 사건을 먼저 정의하고, 자, 흰 공 나오는 사건 A. 자, B를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할게요. 자, 이해되십니까 지금?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2번을 갖다 꺼내는 건데, 일단 한 개씩 2번 꺼내는 거죠. 그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거는 복원 추출이야, 비복원 추출이야? 오케이. 비복원 추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두 가지를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야. 그럼 이제 무슨 뜻이죠? 흰 공이 나오면서 동시에 검은 공이 나와야 되잖아. 아니지. 잠깐만, 내가 뭘 잘못했지? 흰 공이 나올 확률.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구나. 첫 번째 꺼내고 두 번째구나. 네, 죄송해요. 이거를 이렇게 갈게.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고, 그 2번을 뽑는 건데 첫 번째 뽑는 거, 두 번째 뽑는 거 순서가 지금 정해져 있네. 이렇게 갑시다. 어차피 이거를 정의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흰 공을 뽑을 사건을 A라고 하면 A가 아니면 검은 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검은 공은 A의 여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검은 공의 사건으로 정의하지 말고 B 쪽을 이렇게 합시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첫 번째 흰 공을 뽑을 사건 이렇게 합시다. 순서 정해져 있고 B를 두 번째 뽑았을 때 두 번째도 흰 공을 뽑을 사건 이렇게 합시다. 됐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A 첫 번째에 검은 공 뽑는 사건은 A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검은 공 뽑는 사건은 B의 여집합이 되는 것이고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딱 세워놓고 비복원 추출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첫 번째도 흰 공, 두 번째도 흰 공이야. 이해되시죠? 내가 원하는 건. 그러면 자, 확률을 구하는 건데 여기를 어떻게 표현할래? 첫 번째도 흰 공, 그리고 두 번째도 흰 공. 뭐라고 쓰고 싶어요? 이걸 쓸 줄 알아야 계산하죠. 첫 번째도 흰 공, 그리고 두 번째도 흰 공. 뭘까? 교집합. 오케이. 이거죠? 첫 번째도 흰 공, 그리고 두 번째도 흰 공. 됐지? 자, 두 번째, 이거 갖다 계산하는 방법은 곱셈 정리죠? 알려드렸죠? 어떻게 계산하더라? 교집합 A 기준으로 잡으면 곱하기 여기가 조건부 확률이 들어갑니다. B 바 A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자, 가볼게요. 계산. 자, PA부터 갑니다. 첫 번째 흰 공 뽑을 확률 8개 중에 몇 개? 5 곱하기 자, 여기 뒤를 잘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알겠지? 뭐라는 가정하에? A라는 가정하에
뭐일 확률? B B일 확률. 이걸 이 문제에 읽으셔야죠. A라는 가정이라는 건 뭐야? 첫 번째 흰공을 뽑았을 가정하에 됐죠? 첫 번째의 흰공을 뽑았을 가정하에 곱하기 첫 번째 흰공 뽑은 거죠. 지금 비보건 추출이에요. 8개 중에 1개 날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흰공도 1개 날아간 거예요. 첫 번째에서 뽑았으니까요. 이렇게 들어가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바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가 A 가정하의 비율 확률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은 생략을 해도 될까요? 잠깐만. 그냥 7분의 4만 곱하기 그러네요. 8분의 1을 왜 계산했죠? 연달아 있다라는 게 아니지. 제가 여기를 조금 생각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7분의 4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가 여기 가정 하이니까 이미 상황은 첫 번째에서 흰공이 뽑혀서 나가고요. 두 번째 상황만 보는 건데, 두 번째 상황. 그럼 공이 7개 중에 그냥 흰공이 4개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계산할게. 14분의 5 나오는 거 맞아? 됐죠? 이렇게. 여기 있는 걸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흰공을 뽑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떤 상황은 끝났어? 첫 번째에서 이미 흰공을 뽑은 상황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보고 싶은 건 뭐야? 그 상황일 때 B의 확률을 갖다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두 번째에 집중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4분의 5라고 정답 쓰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 가시죠. 자, 낮에 열리는 경기의 승률이 자 0.5다. 4번 문제 여기 옆에다가 바로 풀게요. 자, 낮에 이길 확률이 0.5, 밤에 이길 확률이 0.6이다. 일단 경기의 승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 낮과 밤에 열리는 경기의 수의 비가 1대4. 낮과 밤의 경기가 1대4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구하고 싶은 건 뭐죠? 야구팀이 경기하여 어느 날 이 야구팀이 경기하여 이길 확률. 근데 상황은 두 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나옵시다. 낮에 경기를 하는 사건을 A. 그러면 밤은 A의 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사건 정의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기는 사건을 B라고 놓으면 지는 사건은 B의 여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원하는 건 뭘까요? 어느 날 이기는 걸 원하는 거죠. 어느 날. 근데 그 상황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하고 싶은 거는 이겼을 때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겼을 때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 상황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왜? 경기가 낮에 열릴 수도 있고 밤에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낮에 열렸을 때 이길 확률 이해되시죠? 더하기 밤에 열렸을 때 이길 확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 것은 어쨌든 이 계산은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 밑에다 써줄게. PA인데 요거부터 A 교 B 이렇게 들어가죠? 맞아요. 더하기 플러스로 연결하고요. PA 여분의 P의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계산할게요. 일단 PA는 뭐겠어요? 낮에 경기를 이길 확률이죠. 그러니까 낮에 경기를 이기는 사건은 B고요. 낮에 경기를 하는 사건을 A. 맞지? 근데 비율이 4대 1이라고 나와 있어요. 1대 4. 그럼 낮에 경기를 할 확률은 5분의 1이겠죠. 이해되죠? 낮에 경기를 할 확률은 5분의 1. 됐지? 그거 분에 이건 뭐겠어? 1번. A면서 동시에 B잖아. 이건 뭐죠? 낮의 경기에서 이기는 사건. 됐지? 됩니까? 그럼 낮의 경기에서 이기는 사건은 뭐겠어요? 읽으실 때? 2분의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읽기를 좀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2분의 1. 0.5라고 쓸게요, 그냥.
칸이 좀 모자라서. 자, 더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일단 경기를 할 사건이 5분의 4의 확률인데. 자, 요거 갈게요. 이건 무슨 뜻이야? 이기는 건데 언제 이기는 거야? 밤에 이기는 거야. 밤에 이기는 확률 0.6이죠. 여기를 0.6 정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계산은 뭐가 간편하지? 아, 이거 첫 번째 거 이거 계산 마무리할게. 계산 어떻게 하죠? 이 10 곱하면 이 위아래 10 곱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5 되는 거죠. 앞에 거 더하기 이상하다. 계산 15, 20, 2분의 5 더하기 이것 해볼게. 확률이 왜 이렇게 넘어가죠? 뭘 계산을 잘못한 거지? 뭘 잘못한 거죠? 낮에 제가 그냥 이거 처음에 시작을 잘못했네요. 이기는 사건을 B라고 볼 필요가 없는데 얘들아 괜히 복잡하게 풀었다. 일단 이거 계산이 좀 잘못된 거고요. 괜히 복잡하게 풀었네. 야, 이렇게 간단하게 풀자. 이거 사건을 조금 정리해서 가니까 여기가 좀 잘못된 거 같고요. 이거. 왜냐면 낮에 이길 확률이 얘니까요. 이 확률 자체가 이렇게 표현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 확률 자체가 낮에 이길 확률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길 확률인데 낮에 이길 확률이라서 이 사건 자체가 얘네예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 자체가 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이거라서 앞에 그냥 0.5가 그냥 더해지면 되는 거죠. 구조 자체가. 맞아? 이것도 아닌데. 5분의 1이랑 0.5, 5분의 4랑 0.6. 잠깐만요. 이거 다시 써줄게. 야, 이렇게 왔잖아. 이거 그냥 정의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낮에 이긴 거랑 낮에 이겼다. 낮에 이긴, 밤에 이긴. 이거 그냥 계산합시다. 정의하지 마시고 확률 그냥 주어진 거 씁시다. 일단 첫 번째 경기가 낮에 열려야 되니까 몇 분의 1 확률로 낮에 열려요? 5분의 1. 괜히 이러니까 어렵네요. 5분의 1에 낮에 열린 건데 이때 이겨. 네. 0.5. 이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은데요. 그죠?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갑시다. 괜히 이제 사건 정의하기가 어려우니까. 밤에 이기는 거. 밤에 일단 열리려면 5분의 4 확률로 열리죠. 맞죠? 맞아요? 네. 경기수 B가 1대 4니까 여기에서 이길 확률이 0.6. 이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두 개 더 하고 풀이 이렇게 그냥 써드릴게요. 됐죠? 첫 번째 거 계산하면 뭐 나와? 50분에 어차피 더할 거니까요. 약분은 더한 다음에 합시다. 50분에 5 나오죠? 맞아? 네. 24. 그 다음에 50분에 24 나오지. 이렇게 더하시면 정답이 0.58. 50분에 28이니까. 소수를 29에. 누구한테 구해요? 미안해. 29니까 2배 하시면 0.58. 0.58이죠. 정답은 0.58로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돼. 알겠지? 요런 느낌. 됐지?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야? 이길 확률. 58. 됐죠? 요런 느낌. 정리는 이걸로 해드릴게. 요거 말고. 됐죠? 요거 말고 요렇게 해드릴게요. 노란색으로. 됐죠?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쉽죠? 맞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여기가 문장제 문제야. 5번에 별표 쳐놔. 알겠지? 조건부 확률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4점짜리로. 알겠지? 4점짜리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 조건부 확률. 근데 이제 문장제 문제가 나와요. 됐죠? 자,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는 3학년 학생의 60%가 남학생이다. 남학생 밑줄. 남학생 밑줄, 거기에 A라고 써. 남학생의 사건을 A라고 그냥 정의하는 겁니다. A가 남학생이에요. 지금 현재. 자, 두 번째 쭉 읽을게요.
자, 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시 모집 응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이 12분의 1, 여학생이 10분의 1이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았다. 거기 밑줄.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B라고 써놔, 사건.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았을 사건이 B인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일단 정의하고 갈게요.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만 확인할게. 모집에, 자, 3학년 학생 중에 한 명을 택한 건데요. 모집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일 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구조상 뭘 원하는 거야? 결론은 어쨌든 어떤 학생이길 원해? 남학생이길 원해. 그런데 그 남학생이 어떤 가정하에? 수시 모집 응하지 않은 학생일 때가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요거. 됐지? 됐지? 이런 상황이고요. 구조는 이렇게 설명드릴게. 일단 얘 계산 같은 경우는 PB분의 이렇게 들어갈 거지. PA 곱이. 자, 문장제 문제에서 아까 정리해드렸던 공식 기억나십니까? 요거 쪼개는 거 이해되죠? 요거는 A 교 B와 A 여집합 교 B로 쪼갤 수 있어요. 이 밑에 부분은. 그리고 위에는 여전히 A 교 B로 똑같아요. 이렇게. 유도과정 기억납니까 이거? 그 다음에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곱셈 정리로 일단 갔었지. 따라서 요 식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자, 요거 앞에부터 갈게. 요거 곱셈 정리에 따라서 PA 곱하기 P B바 A 이렇게 들어가요. 요 부분. 됐죠? 얘랑 그냥 분자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P B바 A 이렇게 갈게. 그 다음에 더하기 구조 똑같습니다. 얘도 곱셈 정리로 일단 쪼개서 쓸 거예요. 곱셈 정리로 PA 여집합 곱하기 자 P의 A 그지 B바 A 여집합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했나? 바로 계산 들어가도 될까요? 여기 지금 자 확률 일단 먼저 보고 이제 정리해놓고 계산할게. 남학생의 12분의 1. 자, 그럼 바로 계산한다. 잘 봐. 이거 구조 잘 이해해야 돼. 자, 첫 번째, PA입니다. 어떤 상황이죠? 남학생일 확률이에요. 지금 PA입니다. 남학생의 확률 얼마예요? 5분의 3. 60%니까. 소수점으로 갈게요. 0.6. 오케이. 그럼 여기가 지금 0.6이야. 0.6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읽으세요. 남학생일 확률인데 어떤 가정하에? 수시 모집 응시하지 않았을 가정 아니죠. 남학생 중에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 아는 학생일 확률. 네. 이거 문제 있죠. 몇 분의 몇으로 들어가 있어요? 12분의 1. 12분의 1. 오케이. 이렇게 됐지. 더하기. 자 여기 이쪽의 계산은 분자 쪽으로도 똑같이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자 이쪽 볼게요 여기. A가 아닐 확률, 여학생의 확률이죠. 0.5로 계산해요. 4로 계산하면 되겠죠. 남학생의 확률이 0.6이니까. 네. 곱하기 이거 어떻게 읽지? 여학생인데.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 원하는데 어떤 전제하에? 여학생 중에 그렇지. 여학생 중에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을 확률 나와 있어요. 10분의 1 이렇게 딱 들어맞죠 일단.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이 부분을 조금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게 조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이.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 나올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죠. 위에 이거 뭐라고 계산할래요, 우리? 0.05. 응? 0.05. 0.05? 10분의 6 10분의 6 곱하기 12분의 1이잖아. 나가고 2니까 20분의 1이잖아. 0.05가 맞네. 이제. 자, 계산할게. 0.05 여기 0.05 더하기 여기 얼마예요? 이거 0.04. 0.04죠. 0.04니까 따라서 0.09분의 0.05니까 100 곱해서 9분의 5가 정답이에요. 됐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별건 아닌데 이거 자체를 조금 일단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로 바로 됐지.
이거 자체를 조금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조건부 확률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웬만하면 그냥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 부분은 12분의 1로 준 거고, 이 부분은 10분의 1로 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구조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문제 거의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 문장제 문제는 이 공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겠죠? 자, 6번 볼게요. 독립 종속 판정, 이건 쉬워. 독립인 거 판정 어떻게 하더라? 정의 사용한다. 정의 뭐였죠? 무슨 집합의 원소의 수? 무슨 집합의 확률?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 곱이랑 같아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독립이려면 A교 B의 확률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 갖다가 곱해서 이게 같음을 확인하면 된다. 저게 같으면 A, B가 독립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상황 봅시다. A는 일단 소수의 놈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정리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 3, 5 정도로. 자, B, C도 각각 정리해보죠. 지금 짝수 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정리했으니까 2, 4, 6일 겁니다. 자, 그러면 C는 3의 배수니까 3하고 6밖에 안 나오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확인해볼게.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건 기억, 니은, 디귿 확인하면 되니까요. 일단 첫 번째 A, B 확인하겠습니다. 각각의 확률을 먼저 구해놓고 가는 게 조금 계산이 빠르겠죠. 잘 보세요. 지금 A, B 따져야 되고요. 결국 A도 B도 일단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2, 3, 5랑 겹치는 것은 2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A와 C도 가야 돼요. A, C 이렇게. 자, A 교집합 C는 A랑 C가 겹치는 건 3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 C 겹치는 거 갈게요. B교 C는 6 겹치죠? 이런 식으로. 됩니까? 여기까지? 자, 첫 번째 A, B부터 가시죠. A와 B부터 따져볼게요. 이거 두 개. 자, 첫 번째 A 교집합 B의 확률 6개 중에 2 하나야. 그러니까 확률은 6분의 1이야. 자, A와 B 가겠습니다. 자, 6분의 1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 곱이랑 같아? 이거가 따지는 거야. 이거 6개 중에 3개죠. 6분의 1, 2분의 1. 이것도 6개 중에 3개 2분의 1이죠. 다르네요. 됐죠? 일단 기억은 날리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일 수 없어요. 정의가 안 따라줍니다. 자, 두 번째 어디랑 어디예요? A와 C입니다. 이번에 A, C 따져볼게요. 자, A와 C의 교집합인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A의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자, C의 확률은 뭡니까? 6분의 2니까요. 3분의 1이죠. 등호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맞아요? 이거 독립이에요. 이해 체크하고. 자, 마지막 디귿. 디귿은 B와 C. 구조는 근데 니은 따졌을 때랑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집합은 지금 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집합은 6분의 1로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B의 확률, C의 확률이 B가 3개, C가 2개니까 아까 계산이 똑같죠. 이렇게 들어가요. 이것도 등호 성립하죠. 그래서 얘도 독립 이렇게 판단. 별거 아니지. 요 정도의 그냥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는 정의밖에 없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 풀게. 시간은 마지막 거 풀고 좀 남을 것 같으니까 문제 풀다 갈게요. 뒤에도 있네? 씨. 여유가 없네? 빨리 할게. 알겠지? 자, 7번 볼게요. 얘들아, 이거는 그냥 왼쪽에 나와 있는 설명을 잘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봐봐. A, B가 독립일 때, 이 나와 있는 설명 말고는 다 거짓이에요. 알겠죠? A, B가 독립일 때, 뭐도 독립이냐? 다음과 같은 것들이 모두 독립이라고 알려져 있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 A 여집합, B의 여집합도 독립. 알겠지? 이거 말고는 다 거짓이야. 알겠니? 그래서 믿을 건 이거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골라볼게요. 자, 기억. 두 사건의 A와 A 여집합은 서로 독립이다. 자, 기억부터 확인합니다. A와 A 여집합은 독립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개가 어떤 건 알고 있어요? 무슨 사건? 배반. 그렇죠. 두 개가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알고 있죠. 배반이랑 독립이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저게 배반 사건이어도 독립이 아닐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독립 사건은 아예 무관해요. 독립 사건은 이걸 만족하는 게 독립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독립일 수가 없습니다. 확정은 아니죠. 되는 경우는 물론 있겠지. 알겠지? 그래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두 사건 A, B가 배반 마찬가지잖아. 알겠지?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면 독립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관련이 없어요. 아예 관련이 없는 거. 사과는 바나나다. 약간 이런 거예요. 관련이 아예 없어. 알겠지? 자, 확정되는 건 D급밖에 없죠. 확정되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거 말고는 다 거짓이야. 알겠지? 됐습니까? 물론 확인을 해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거 아니면은 대부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반이랑 특히 배반이랑 독립을 엮는데요. 배반이랑 독립은 일단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입을 춥다고 해야 되나? 네. 넘어갈게요. 자, 네 문제 남았는데 빨리 좀 풀겠습니다. 일단. 자, 여유가 없네. 자, 8번 문제 볼게요. A, B가 서로 독립이고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될 것 같아? A, B가 독립이면 뭐가 성립하지? 정의가 성립하죠. 얘가 A 곱하기 PB로 표현이 되더라고. 됐죠? 이런 느낌. 자, 그럼 계산 좀 해볼게. 자, 다음을 갖다 계산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건 PB의 값을 찾을 것. 근데 자, 조건 중에 A, C값 B 나와 있죠. 자, 공식 사용할게요. 이게 지금 현재 9분의 4인데 자, 합집합의 확률은 아까 공식 써줬죠. 각각의 확률을 갖다 더한 다음에 어떤 확률을 갖다 빼자? 교집합의 확률을 빼자. A 교비.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는 문제에서 준 조건이에요. A, B가 독립이기 때문에 이 교집합의 확률을 뭐로 쪼갤 수 있다? PA 곱하기 PB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하기 PB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것이고 독립사건일 때는 이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건 공식으로 외우기보다는 방금 제가 유도해 드렸죠. 독립의 정의랑 이 공식을 그냥 융합하시면 나오는 어떤 식 같은 겁니다. 알겠죠?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 가정에 A는 주어져 있어요. 3분의 1 더하기 PB고요. PA가 3분의 1이니까 빼기 3분의 1의 PB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였죠? 9분의 4였죠. 이걸 정리하면 얘를 얻을 수 있겠죠. 방정식이니까요. 됐지? 자,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자, 내가 요구하는 PB의 값은 B의 확률은 6분의 1 나와요. 계산하시면 요거 계산하시면 됐죠. 이렇게 넘기죠.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사건부터 정의할게요. A와 B가 있다. 갑과 을이 화살을 너는 투고 뭔지 알아? 그 해봤어? 통에 넣는 거 아니에요? 어? 분자수 통에 넣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분자수 통에 넣는 거예요. 자, 갑은 4번에 3번. 확률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사건 A를 갑이 성공 확률 갑시다. 을이 성공 이렇게 할게요. 확률 주어져 있죠. 4번에 3번 꼴로 이건 통계적 확률이에요. 사실 알겠죠? 4번에 3번 꼴이니까 성공 확률이 4분의 3인 거죠. 을은요 3번에 2번 꼴 이렇게 성공 확률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곧 PA고 얘가 곧 PB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지? 자, 갑과 을이 화살을 하나씩 던질 때 갑 또는 을 뭘 구하는 거야? 나 원하는 거 확률 구하고 싶다. 갑 또는 을 무슨 집합 들어가야 돼? 합집합. 됐죠? 자, 그럼 생각 이게 진짜 문제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 단원이 어딘지 알고 들어가니까 그냥 이걸 사용한다고 그냥 캐치를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실전 시험 문제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이 성공하는 사건과 B가 성공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거? PA 플러스 B. 일단 공식 사용해야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이 정도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됐나? 근데 이제 구조를 잘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상황이요. 확인을 조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독립이냐 아니냐를 느낌을 보고 조금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거기 보면 독립인 걸 확인을 어떻게 하죠? 하고 싶은 건 저 PA, 저 AB 문제 조건 중에 독립이다라고 하는 조건 없죠. 그럼 확인을 해야 되는데 A와 B가 독립인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차피 교집합의 원소를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걸 몰라서 곤욕인 건데. 문제가 너무 이상한데. 문제 너무 이상한데. 지금 문제 조건에 A, B가 독립 사건이라고 안 줬죠. 네. 그럼 뭐 느낌만으로 독립이라고 하고 그냥 들어간다고 말이 안 되는 문제죠. 이렇게 애매하게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알겠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무조건 독립 사건은 정의로 확인해야 됩니다. 정의로 확인하려면 이제 문제는 이거야. 얘네 두 개가 독립인 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결국에 이게 이 두 사건의 곡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제 느낌만으로 사실 독립인 걸 가정하고 문제를 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죠. 아무래도. 됐죠? 근데 여기서는 갑이 성공할 사건하고 을이 성공할 사건이 느낌으로 풀면 안 되지만 그냥 여기서 가정하고 문제를 풀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성공할 사건과 을이 성공할 사건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느낌으로는 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문제 안 나와요. 확실하게 나오죠. 됐지?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이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어. 얘네 두 개가 독립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고 있으나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됐지? 그러니까 느낌만으로 봐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갑이 성공한 것과 을이 성공한 것이 결국엔 종속이냐 이걸 따졌을 때. 그러니까 종속이 아니니까 이제 독립이다라고 판단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갑이 성공하는 것과 을이 성공하는 것이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네. 그냥 갑이 성공하는 사건과 을이 성공하는 사건 자체가 서로의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또 반증하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느낌은 이런 것 같아. 그냥 요놈 둘이 종속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종속이 아니니까 독립인 거야. 이 느낌을 가져가고 A, B가 독립 사건이다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애매한 거죠. 맞죠? 이렇게는 문제 안 나와. 알겠지? 확실하게 따질 수 있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쪽 계산을 뭘로 하자라는 거야? PA 곱하기 PB 이걸로 계산을 해서 결과를 내라 이런 뜻이야. 의도는. 알겠죠? 별로입니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분의 3 3분의 2 이 두 개 곱한 거니까 얼마 나오냐? 3 약분되고 2분의 1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됐지? 계산 생략하고 그만 웃고 그만. 흥미에 계속 봐요. 성민아 너는 나중에 진짜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냥 돌아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다 못 쓸 것 같아. 좋은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애매하지. 애매하네요. 국어 문제 좀 애매합니다. 사실 문제 이렇게 안 나와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 두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어느 양궁 선수가 10점 관역 맞힐 확률이 4분 3이죠. 자 사건 정의하겠습니다. A가 10점 관역을 맞추는 사건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면 10점 관역 맞출 확률 자체는 일단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선수가 3발을 쏩니다. 한 발 이상 10점 관역에 맞출 확률 한 발 이상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못 맞췄을 때를 빼면 되는 거네. 네. 이해되지?
못 맞췄다는 거는 화살 몇 번 쏘죠? 3번. 화살을 3발을 쏩니다. 이렇게 쏘는 거예요. 진짜요? 아예 못 맞추는 거는 XXX밖에 없죠. 네. 맞죠? 같은 문자 3개를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굳이 쓰자면 3팩토리얼인데 같은 게 3개, 같은 게 0개. 맞죠? 느낌? 네. 곱하기 배열 끝났습니다. 이제 확률 계산인데요. 시점 간역을 못 맞추는 걸 계산해야 돼요. 4분의 1. 오케이. 이게 맞출 확률이니까 이거를 3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걸 어디서 빼요? 1. 그렇죠. 1에서 빼야죠. 우리 6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됐지? 자, 계산하자면 이거는 1이고요. 이거 1 빼기 64분의 1 되겠네. 그지? 맞아? 64분의 3, 63인 것 같습니다. 1 빼기 64분의 1 빼셔야 되니까. 왜? 왜? 성민이는 머리가 썼어요? 아니야 멋있어요. 멋있어서 이거 평범하진 않아. 아니야, 써서 머리가 뜰 수도 있죠. 맨날 떠 있어요. 머리 9번이야. 뜨는 머리가 좋은 거야. 자기 전에 씻고 자가지고 뜨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11번 볼게요. 수직선 위에 점피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일만큼, 뒷면 무슨 이런 재미없는 짓을 하죠.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진다. 이렇게 가볼까요? 몇 번 던지는 거예요? 총 6번 던지는 건데. 앞면이 X번, 뒷면이 Y번 나왔다고 합시다. 몇 가지 됐지? 그러면 X번하고 Y번을 더하면 총 몇 번? 6번이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아요. 수직선에서 0 기준으로 0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기면 앞으로 한 칸, 이기면 앞으로 한 칸, 지면 뒤로 한 칸, 그리고 이런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앞면이 X번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플러스 몇 칸 같다는 얘기야? X칸만큼 같다는 얘기겠지. 그럼 뒷면이 Y번 나왔다는 거는 뒤로 몇 칸 가요? 3번. Y번 같다는 거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랬을 때, 자, 결론을 읽어야 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야. 알겠지? 따라서 X-Y가 얼마나? 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알겠지? 3, 3이죠? 쉽네요. X 3이고요. Y 3이니까요. 자, 이거 가지고 확률 계산합니다. 앞면 3번, 뒷면 3번 나올 확률 구해요. 알겠지? 그러면 이거 나열 맞아? 앞면 나온 걸 5, 뒷면 나온 걸 X라고 놨을 때 앞면 3번, 뒷면 3번 나와야 되니까요. 배열 먼저 할게요. 몇 팩? 뭐로 나눠? 같은 문자 3개, 같은 문자 3개. 배열 끝났고 확률 계산한다. 자, 확률은 동전을 던지는 획입니다. 2분의 1이죠. 앞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세제곱, 2분의 1 세제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별거 아니지? 네. 됐어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 생략할게요. 16분은 16분에 5 나와.